안녕하세요. 저는 후회 없는 이혼 후 열심히 또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성 시청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낸 분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가 이러한 곳에 제 사연을 올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일에 휘말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어렸을 때부터 남녀 문제가 또 불륜이 많다는 걸 알았어도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거기다 남편의 불륜만 따져봐도 충격적인 일인데 그 불륜을 추적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더 놀라운 일을 겪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제 멘탈을 부여잡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 사연을 소개하기 위해 나서게 되었네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 누군가에게 말 못하곤 배길 수가 없는 제 황당한 이혼 경험담을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남편과의 이혼은 예정된 일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 관계로 거슬리는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땐 그 문제에 대해선 무조건 남편 탓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성격이 워낙 유들유들하고 또 남의 이야기나 고민도 자기 일처럼 들어주는 성격이라 꼭 여자가 아니라도 주변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또 저 역시 그런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 호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그 연애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던 여자들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자 관계에 대한 걱정은 좀 줄어들긴 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 주위에 여자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중에 경계가 많이 되었던 여자가 꾸준히 몇 명 있었고요. 그중 한 명은 아주 오래된 남편의 친구였죠. 그 여자의 경우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었고 또 어쩔 땐 저와 남자친구가 만나는 것보다 더 자주 두 사람이 만나고 어울리곤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없었던 게 두 사람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 초중고를 같이 나왔고 대학생 때도 한 동네에서 지낸 소위 XX 친구였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대신 남편이 그 친구와 함께할 자리를 만들어도 일부러 자리를 피했고 설령 만나더라도 일찍 자리를 파하곤 했었어요. 그러다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저희 아빠 도움을 받아 회사를 차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남편이 회사를 차린 게 어떻게 그 여자와 만나게 되는 이유인지 말이죠. 그건 남편이 회사를 차리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 친구를 회사로 불렀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함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도 영 눈치가 없는 건 아닌지 제 남편과 자기의 관계를 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곤 했어요. 근데 나 항상 혜영 씨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또 혹시 오해할까봐.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저한테요? 네. 예전부터 저 많이 신경 쓰였죠. 맨날 친구 만난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저라서. 저도 그땐 어려서 그런지 혜영 씨 입장을 생각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잘못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혜영 씨 입장이었으면 기분이 많이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늦었지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요. 네. 근데 다 지난 일인데요.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 사이고요. 그래도요. 그리고 혹시 지금도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저희 절대 이성적인 감정 생길 수가 없는 사이예요. 그건 진짜 맹세예요. 저랑 우연이랑 다 벗고 한 방에 있어도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니까요. 아니 오히려 서로 더럽다고 욕하고 싸울걸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있었을 거예요. 저희 진짜 형제 자매처럼 한 방에서 지낸 적도 많거든요. 대학생 때는 둘이서 술 진탕 먹은 적도 많고. 근데 혜영 씨가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일 한 번도 없었어요.
비슷한 일도 없었고요. 있었으면 지금처럼 못 지내죠. 진짜 우연이랑 저는 자매고 형제고 가족이에요. 거기다 지금은 얘가 더 징그럽다니까요. 얘가 저 봤을 때도 그럴걸요? 저는 애 낳고 살이란 살은 여기저기 쪘지. 얘는 이제 거뭇거뭇 수염 자국 있지.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일도 없을 거니까 저 너무 미워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저 혜영씨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남편에게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얼마나 격없이 지내는지 알고 있었지만 또 그 여자 입에서 듣게 되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건가 싶기도 하면서 말이죠. 거기다 이젠 저와 남편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이고 그 여자도 일찍이 결혼해 아이까지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과 달리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또 일이 끝나고도 어울리니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이긴 쓰였죠. 그러다 그 여자에 대해 완전히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도와주는 일이 생기면서요. 남편 회사에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제 남편을 좋아한 겁니다. 그것도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 말이죠.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그 여자가 남편보다 저에게 먼저 찾아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어쩐 일로 그 사람 없이 단둘이 보자고 연락했어요? 혜영씨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우연이한테 말하려다 걔 성격이 워낙 좋게 넘어가자는 성격이고 또 회사를 키워가고 있는 사장 입장이니 칼같이 행동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뭔데 그렇게까지 말해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이 우연이를 좋아한다고 해요. 뭐 사람 좋아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걸로 문제 삼는 것도 좀 그런데 문제는 그 직원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자기가 우연히 좋아하는 얘기를 종종 한다는 거예요. 더 심한 말도 하고요. 더 심한 말이요? 자신감에 넘쳐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빼앗을 수 있다니, 회식 때 어떻게 한다니. 네? 뭐 그런 발칙한 년이 다 있어. 그거 누구예요? 나도 본 적이 있는 애예요? 혜영씨 너무 흥분하지 마요. 우선은 내가 확실히 알아듣게 주의를 줬어요. 회사 상사로서 또 우연히 친구로서. 근데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니 혜영씨가 우연이한테 확실히 말해놔요. 이런 일 굉장히 불쾌하고 한 공간에서 일하는 거 못 참겠다고. 그럼 우연히도 그 직원 보고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미안해요. 내 선에서 끝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이런 말이나 전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지희씨 아니면 이런 일 말해줄 사람도 없고 또 지희씨 말대로 그이가 저 신경 쓴다고 입 닫고 있었을 거고요. 그럼 지희씨가 말한 대로 할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될 거예요. 혜영씨가 말하면 그땐 제가 우연이한테 이 일에 대해서 제가 혜영씨에게 알려줬다고 할 거니까 그냥 어물쩍 넘기진 못할 거예요. 여자의 도움으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는 일을 처리한 뒤 여자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믿음이 말이죠. 물론 겨우 그 일 한 번으로 그러한 믿음이 생겼던 건 아니었어요. 그 일 이후 남편과 함께 그 여자와 어울리다 보니 가족끼리 어울리는 일도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여자가 가정에 얼마나 충실한지 또 남편과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보게 되면서 믿음이 확실해졌던 거죠. 그렇게 신경 쓰이는 여자 중 한 명은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다른 한 명을 소개할 건데 그 여자는 앞서 소개했던 남편의 친구보다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남편과 그 친구의 관계는 저의 의심 때문이었지만 지금 설명할 여잔 의심이 아니라 확실했거든요. 남편에게 마음이 있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남편의 친구보다 덜 신경 쓸 수 있었던 건 남편도 그 여자의 마음을 알고 노골적으로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막아주는 보호막 같은 제 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남편의 누나이자 저에게 손윗 시누이가 되는 형님이었죠. 남편에게 마음이 있던 여잔 형님의 친구였고요.
형님은 제가 그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그 여자가 남편 주변에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남편에게 그 여자 흉을 보며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를 막으려 노력해줬어요. 혜영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 내가 전혀 정신 차리게 하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근데 혜영아, 우연이는 정말 아무런 잘못 없어. 걔랑 얘기 나눈 적도 거의 없다니까? 제가 미쳐서 저러는 거야. 그리고 우연이도 제가 자기 좋아하는 건 아는데 좀 이상하다는 걸 알고 피하기도 하고. 일이 이렇게 된 걸 막지 못해서 미안한데 여기서 더 이상의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저 미친년 어떻게든 우연히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아니, 신경조차 쓰지 마. 오늘 알게 된 거 다 잊어. 언니, 그래도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너 나 못 믿어? 내가 너희 둘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 나 전현이 너희 두 사람 사이에 문제 만드는 거 못 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 없게 할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둘만 신경 써. 지금처럼 예쁘게 사귀면 돼. 형님의 도움이 있었고 또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며 문제가 일단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혼하게 되며 다시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 여자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는 앞서 말한 남편의 친구에 대해서 형님에게 고민을 털어놓다 알게 되었고요. 혜영아, 무슨 일 있어? 계속 뭘 말할 것처럼 입만 뻥끗하고 말하진 않네. 뭔데? 형님, 그러니까요. 그 여자 관련해서 할 말이... 뭐? 여자? 혹시 정민이 때문이야? 걔가 우연히 찾아왔니? 와서 무슨 짓 했어? 정민이요? 정민이가 누구... 어? 형님, 설마 그 정민이요? 예전에 그이 쫓아다니던 형님 친구... 그 여자 결혼하고 잘 사는 거 아니었어요? 잘 살지, 잘 사는데 여자 관련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싶어. 형님 아니죠? 뭐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게 실은 걔가 이혼했거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엉망이었는지 이혼하고 정신이 온전치가 않더라고. 다른 애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한 남편이 아니라 우연이를 만나야 했다면서 또 예전에 그 짓을 하려는 낌새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무슨 그래서야. 내가 애들한테 나랑 우연이 관련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 또 연락하고 잘 지켜보면서 이상하다 싶으면 알려주라고 했고. 혜영아, 이번에도 넌 걱정할 거 없어. 걔 지금 사는 곳도 멀고 너희가 어디서 지내는지도 몰라. 알아도 우연이가 정신 나간 년 상대나 하겠어? 난 가만히 있고? 너 내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하지? 지금도 그때랑 같아. 내가 그년 정신병원에 쳐넣더라도 너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 걱정까지는 아닌데 신경이 쓰여서. 신경 쓸 거 없다니까? 그나저나 그러면 여자 관련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이혼하고 남편을 찾는다는 소리에 걱정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남편 앞에 나타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든든한 형님도 있어서 걱정하지 않았고요. 그 얘기를 들었던 그날만 잠깐 신경 썼을 뿐이었죠. 그런데 저와 형님의 예상을 깨고 그 여자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형님이 사전에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남편과 그 여자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았고, 들었던 것보다 그 여자 정신이 더 안 좋은 상황이라 경찰 도움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여자 가족 측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이번에도 신경 쓰이는 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이렇게 남들은 잘 겪지 않은 일을 겪었지만 어찌됐든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신경 쓰이는 여자들 역시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여자 관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여자 문제로 제 속을 썩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거기다 바로 뒤이어 저희 친정아빠에게 건강 문제가 생겨 한동안 제 머릿속엔 온통 친정아빠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친정아빠는 저와 언니, 오빠에게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분이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며 바깥일과 집안일을 혼자 돌보셔야 했던 아빤 그 힘든 일을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완벽히 해내셨죠. 자식을 키워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부모님 두 분이 역할을 나눠도 힘든 그 일을 말이에요. 거기다 아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아낌없이 도와주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그게 가능했던 건 아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이었어요. 일찍이 사업에 성공하셨고 엄마가 돌아가시자 자식들을 위해 사업을 내려놓으시고 부동산업을 하셨던 아빠는 부동산 호황으로 덕을 많이 보셔 많은 재력을 쌓으실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주셨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는데 망설이지 않으셨죠. 제 남편도 그런 저희 친정아빠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었고요. 물론 자식이든 사위 며느리든 도움은 주셔도 책임감도 같이 주시는 분이라 빌려준 돈에 대해서 항상 계약서나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하셨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빠의 도움을 받으면 돈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식과 그들의 배우자를 도울 때도 항상 가르침과 교훈을 주셨던 분이었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시며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죠. 천만다행으로 응급조치가 빨랐고 또 적당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었기에 건강은 회복하셨지만 아빠도 저희도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많이 놀라셨을 아빠께서 정신적으로는 많이 약해지셨나 보더라고요. 예전이라면 말씀하지 않으실 제안까지 하시면서 앞날을 준비하고 계셨죠. 네? 재산을 미리 증여하시겠다고요? 아빠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제 다시 건강하시잖아요. 아니, 이제 운동하시고 꾸준히 병원 다니면서 검사 받으시면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실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증여라뇨. 나도 이번에 쓰러지기 전까진 내가 적어도 80까지는 건강하게 살 줄 알았다. 근데 사람 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 내가 발견만 좀 늦었어도 지금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지.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 해도 너희가 내 재산 때문에 다투고 할 일은 없겠다만 그래도 사전에 정리하고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또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고. 한서방만 생각해도 사업할 때마다 돈 필요할 때마다 내 앞에 와서 부탁하는 것보단 너희가 알아서 슬기롭게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낫지 않겠니? 네 언니, 오빠 다들 내 말에 따르기로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증여받을 준비해라. 돈이야 나한테 필요한 거 빼고 너희들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아빠, 그래도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언니, 오빠도 아빠가 따르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저랑 생각은 같을 거라고요. 괜히 저희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네?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 재산을 먼저 증여받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 썩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아빠가 아프고 난 뒤에 많이 약해지셨다고 또 앞으로 아빠와 남은 시간이 아주 많이 남진 않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증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빠와 헤어지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움직여 싫었어요. 물론 제가 증여를 미루고 거부한다고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었지만 증여를 받는 게, 아니 증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상황 자체가 내키지 않았죠.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는 큰 일을 겪은 뒤로 이 만약이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없었고 준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또 더 이상 자식이든 사위 며느리든 돈 때문에 자신의 눈치를 보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아빠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었고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아빠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생각을 바꿨어요. 제 생각을 바꾼 뒤로는 다른 의견 내세우지 않고 아빠가 하자는 대로 따랐죠.
그렇게 아빠와 법무사분에게 증여 관련된 진행 과정을 듣게 됐고 얼마 뒤 아빠 재산을 증여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증여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건 아니었지만 언니 오빠와 시간을 맞춰야 하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필 휴대폰 알람을 듣지 못해 늦잠을 자게 되었고 정신없이 서둘러야 했죠. 서두르다 보니 반드시 챙겨가야 했던 인감도장을 까먹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인감을 챙기지 않다는 걸 떠올린 거였어요. 그때 제가 현관문에 손을 떼지 않았던 걸 지금까지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현관문 도어락을 다시 누르지 않을 수 있어서 소리 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말이죠. 내가 오늘은 연락하는 거 조심하자고 말했잖아.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아침부터 계속 전화하면 어떡해? 그러다 그 사람이 봤으면 어쩌려고. 아니 지금은 그 사람 나갔지. 재산 받았어. 아니 오늘 신청하는 날인데 이미 그 전에 다 합의된 거니까 받은 거나 다름없지. 그건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얼마나 받는지 물어보면 의심할까봐 일부러 안 물어봤다고. 그래도 그건 걱정하지 마. 그 집 사람들 그렇진 않아. 막내든 그 전에 도움을 얼마나 받았든 거기서 쟤하고 재산 나눌 사람들 아니야. 뭐 그렇게 쟤하고 받는다 해도 장인어른 재산이 워낙 많아서 충분할 거고. 그래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하다고 전화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자. 진짜 거의 다 오긴 왔는데 그래도 몇 달은 걸릴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것저것 얘기해서 이혼할 때 최대한 많이 나눌 수 있게 설득도 해야 하고 또 명의도 공동명의나 내 명의로 바꾸는 과정도 있을 테니까. 그러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그땐 바로 이혼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알겠지? 뜻하지 않게 남편 자백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된 거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던 저는 제가 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남편에게 들키기 전에 다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인감도장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증여받는 일도 잊어버린 채 집 밖을 나와 정신이 반쯤은 나간 채로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울 줄 몰랐어요. 아니, 부부간에 바람 피우는 일은 TV나 영화 속에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도 내 일이 될 거라고, 내 남편이 바람 피울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너무 큰 충격이라 조금 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내가 착각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아무리 부정해봐도 변하지 않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통화가 계속해서 제 귀를 맴돌고 있었죠. 모든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죠. 진작에 도착했어야 하는 제가 늦자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당시 정신이 없어 재산 증여를 받고 말고 할 정신은 없었지만 우선 만나기로 약속했고 가족들이 저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사무실을 도착해 마지막으로 가족들 다 같이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는데 도착하기 전부터 정신없던 제가 인감도장마저 안 가져오자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야, 혜영아, 너 괜찮아? 난 얘가 늦어서 정신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네. 얘가 정신을 거의 놓고 있어. 너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아는 거지? 지금 뭐 때문에 모인 건지 알지? 알지 아는데 내가 아까 집에 들어갔다 인감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 혜영이 안색도 안 좋은데? 너 진짜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너 아프면 우리랑 병원부터 가자. 이거야 또 날 잡으면 되잖아. 그래 혜영아, 아빠도 너 걱정된다. 병원부터 가자. 증여는 나중에 해도 돼. 이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런 거라면 한서방 부를까? 증여? 한서방?
가족들 모두 넋이 나간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아빠 입에서 증여와 함께 남편 이야기가 나왔죠.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며 아침에 들었던 통화 내용이 다시금 들려오는 겁니다. 저와 이혼하기 전 최대한 많은 재산을 나눌 수 있게 할 거란 그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증여를 받으면 안 됐어요. 저는 손살에 치며 증여받을 수 없다고, 안 받게 했다고 외쳤죠. 나 증여 안 받을 거야. 아니, 나 지금 증여받으면 안 돼. 혜영아,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그래서 너 이러는 거지? 아빠, 우선은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밀어요. 오빠, 언니, 내가 진짜 미안해. 이번만 봐줘, 응? 법무사님 정말 죄송해요. 근데 다들 다른 건 묻지 말고 며칠만 미뤄줘요. 네? 그리고 한서방한테 지금 있었던 일 절대 말하지 마요. 뭐? 한서방한테 말하지 말라고? 너 지금 이러는 거 한서방과 관련이 있는 거니? 그건 제가 모든 게 명확해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언니, 오빠 진짜 미안해. 나 좀 이해해줘. 도착했을 때부터 얼빠져 있던 제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다짜고짜 증여받는 걸 미루자고 하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가족들 모두 황당하고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들 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저라면 붙잡고 그러는 이유를 물어볼 것 같은데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는 제 부탁까지 들어주면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남편과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편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게 됐죠. 처음엔 무조건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받았던 배신감도 컸고 딴 여자를 만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이미 한 번 깨져버린 믿음인데 남편이 용서를 빌고 앞으로 같은 일이 없다고 해도 다시 예전처럼 완벽해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혼이 먼저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증거를 잡는 게 우선이더군요. 당시 저에게는 남편이 불륜 상대와 통화한 내용을 들었던 기억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상황을 녹음이나 녹화한 게 아닌 제 머릿속 기억밖에 없어 남편의 불륜을 증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이혼만 하는 건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모든 배우자의 불륜이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모르게 벌어지는 일이겠지만 저는 그동안 나름 남편 주위의 불안 요소인 여자들을 신경 쓰며 지냈잖아요. 그런데도 저 몰래 불륜을 이어온 남편의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하고 너무 괘씸했습니다. 불륜녀로 의심되는 몇몇 존재가 있었기에 더더욱 알아내어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남편의 불륜 대상으로 의심했던 사람은 남편의 오랜 친구인 지희씨, 남편을 마음에 뒀다는 남편 직장의 여직원, 그리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남편에게 잘못된 집착을 가진 형님의 친구, 이렇게 셋이었죠. 이들 중 남편과 바람 피운 여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고 또 불륜의 증거를 잡아야 했던 저는 우선 시치미를 뗀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날 증여 관련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 휴대폰을 열어 확인해 봤어요. 당장은 들킬 가능성도 있고 시간이 부족해 남편 휴대폰을 뒤져볼 순 없어 누구와 바람 피우는지만 확인하려고 했죠. 그날 아침 제가 들었던 남편의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통화 내역을 본 뒤 심장이 멎을 것처럼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인감을 챙기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을 시각, 남편이 통화한 상대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절대 남편의 불륜 상대라고 생각할 수 없던 사람이 그때 그 시간에 남편과 통화했거든요. 바로 형님이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또 넋이 나간 채로 한동안 바닥에 앉아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남편의 불륜도 TV에서나 보는 일이라고 생각한 저에게
그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현실적인 일처럼 생각됐죠.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거라고, 남편과 형님의 통화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던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몇 번을 기억해도 또렷한 대화 내용에 그 시간대 통화한 통화 내역까지 모든 게 두 사람의 불륜이 확실하다고 가리켰어요. 부정할 수 없었죠. 또 제가 부정한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었고 불륜의 상대가 형님이라며 더욱더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천인공노할 일이었죠. 저는 흔들리는 제 정신을 다시 부여잡고 원래 하려던 것처럼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정상인이라면 할 수 없는 관계의 두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했죠. 남편 가방과 휴대폰을 매일매일 뒤지고 남편과 형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 불륜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어요. 쉽진 않았죠. 겉보기에 두 사람은 평소에 여느 남매처럼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마터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저도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밖에선 서로 지켜야 할 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평범한 남매 관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남매라는 관계 때문에 제가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의 휴대폰엔 두 사람의 더러운 애정이 가득한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 중엔 저와 이혼 후 나눠 가지게 될 재산으로 두 사람의 미래를 계획하는 내용도 있었죠. 그런 증거들을 확인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왔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혼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실수도 없기 위해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했을 때 남편이 먼저 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끝낼 수 있게 시작을 끊어줬습니다. 제가 증여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없자 마음이 조급했는지 슬쩍 떠본 거죠. 그나저나 아버님 증여는 어떻게 됐어? 원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전에 대충 알아보니까 신청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왜? 당신 내가 증여받으면 어디 돈 쓸 데 있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큰돈 생겼으니까 같이 상의하고 계획 세워야지. 어떻게 써야 아버님께서 주신 소중한 재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더 불릴 수 있을지 뭐 그런 거. 유용하게 사용해? 돈을 불린다고? 누구한테? 누구라니? 당연히 우리 둘이지. 근데 당신 아까부터 왜 그래? 혹시 내가 당신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기분 나빠? 내가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그런 거라면 당신 오해하는 거야. 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이제 그만하지 그래? 당신이 말하는 우리, 그게 우리 둘을 지칭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당신과 날 위한 일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아니, 사람 기만하지 말라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둘이 아니면 내가 누구를... 미친놈,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려고 그러네? 야, 이 더러운 놈아.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아. 너 누구랑 바람 피우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네가 지금 우리 아빠 돈에 관해서 관심 갖는 이유도 그 미친 짓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그만해라. 더 이상 나 속이려고 하면 그땐 인간 대접해줄 수 없어. 솔직히 네가 하고 있는지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 어떻게 한 가족... 아휴... 내 입으로 담기도 망측하고 더럽다. 어떻게 인간이 그래? 여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어떻게? 왜? 당신이 생각해도 철두철미해서 끝까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그래서 내 뒤통수 때리고 나랑 이혼할 때 재산 반절은 가져가려고 그랬니? 우리 아빠가 재산 물려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너 그런 거야? 남편은 그 해괴망측한 관계를 영원히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지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놀라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이고 입을 벌린 채 가만히 멈춰 있었죠.
그와 반대로 저는 이제까지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풀고 있었습니다. 너희 어쩌려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냐? 세상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지? 나 하나 속이면 영원히 들키지 않을 줄 알았어? 만에 하나라도 어머님이 아시면 어쩔 생각이야? 불륜 저지르는 것들 죄다 제정신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생기지 말아야 할 감정이 있지. 어떻게 너희 둘이 그런 관계를 맺어? 그것도 결혼했다는 놈이 나보고 여동생 같다며 챙겨주던 년이. 나 너희 둘 가만히 안 둘 거야. 겨우 이혼 그런 걸로 안 끝내. 이혼은 당연하고 너희 둘 지독하게 괴롭힐 거라고. 어머님이 어떻게 되시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너희가 자초한 일이니 다 말할 거라고 다. 여보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잠깐만 진정 좀 해봐. 맞아. 내가 당신 속인 것도 기만한 것도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한 거 맞다고. 근데 오해가 있어. 이런 말하는 것조차 당신을 기만하는 행동이겠지만 오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들어줘. 어? 오해? 여기서 내가 더 오해할 일이 있기나 해? 지금 당신도 인정한다며. 나 속이고 기만한 거 맞고 잘못했다며. 그럼 바람 피운 거 맞다는 얘기잖아. 근데 내가 뭘 오해하고 당신 이야기를 왜 들어줘야 하는데? 그래 알아. 아는데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당신 나랑 누나를 남매 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가 아니라 남남이라고. 우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야. 부모님도 진작에 이혼하셨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남이라니? 당신이 나보고 당신 누나라고 소개시켜줬잖아. 어머님도 당신한테 당신 누나를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셨고. 너 나 또 속이는 거니?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건데? 아니야 진짜야.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면 받아서 보여줄 수도 있어. 정말 남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누난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새아버지가 데리고 온 자식이었어. 우리 두 사람 모두 사춘기 시절 한창 예민할 때 만나서 가족이라는 의미보단 이성이라는 의미가 먼저 인식에 박혀 있었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두 분이 재혼하셨으니까 가족처럼 지냈지. 아니 가족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두 분이 나 대학생 때 이혼하시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됐어. 또 부모님 두 분은 이혼하셨지만 나랑 누나 사이인 갈등이나 문제가 없었으니 전처럼 지냈고. 그러다 내가 누나한테 감정이 있다는 내 본심을 알게 된 거야. 하지만 한때 가족이었다는 이유로 또 엄마가 누나를 친자식처럼 여겼기 때문에 내 감정을 숨겨야 했지. 또 나만 가진 잘못된 감정으로 치부했고. 근데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누나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나한테 감정을 품고 있는 게 이상한 거냐고. 잘못된 거냐고 말이지. 이전에도 나에 대한 감정은 있었지만 그땐 외롭던 자기에게 남동생이 되어줬던 나라서 생긴 가족이라는 감정으로 착각했다고 생각했대. 그러다 당신이 누나에게 지희나 그 여직원 또 누나 친구 관련으로 고민 상담하는 걸 들어주면서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나도 누나의 그 이야기에 예전부터 숨겨왔던 내 감정이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잘못된 만남인지 만나선 안 되는 관계인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알아봤어. 그 결론을 아니라고 내렸고. 솔직히 우리 두 사람 남남인 거 맞잖아. 한때는 한 부모 아래에 있었지만 각각 두 분이 우리에게 친부모님도 아니고 우리가 피가 섞인 남매도 아니고 호적상 가족도 아니니 남인 거 맞잖아. 그래서 만나도 된다고 생각했어. 물론 당신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잘못한 일이지. 또 우리 엄마에게도 불효를 저지르는 거고. 그런데 우리도 힘들었어. 그동안 서로를 향한 마음을 억누르고 잘못된 감정이라고 숨기며 살아왔던 것도 힘들었고, 우리 의지도 뜻도 반영되지 않은 부모님의 재혼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도 힘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그 헛소리를 나보고 이해해달라는 거야? 너 미쳤니? 네가 지금 나랑 연애하고 있어? 우리 결혼한 거 아니야? 너희 불륜 저지른 거야. 불륜을 저지른 게 아내인 날, 올케인 날 기만하고 너희가 불륜인 게 우선적으로 문제인 거고, 너희 둘이 그런 관계인 건 그 다음 문제라고.
그런데 뭘 이해해? 거기다 그렇게 사랑하면 그냥 떠나지 그랬니? 그냥 떠났으면 내가 미친 것들 만나서 똥 밟았다 생각할 텐데 너희 무슨 계획 세우고 있었어? 내가 우리 아빠한테 재산 증여받으면 그 돈 가로채려 하지 않았니? 근데 뭐? 너희 두 사람 관계를 이해해줘? 정신 나간 관계에 불륜까지 저지르고 사람 돈까지 털어가려고 했는데 너희를 이해해달라고? 그건 우리도 앞으로의 날들이 자신 없어서. 그리고 가로채려고 한 거 아니야. 당신이 받은 재산에서 나눠 가지려고. 이거 진짜 하는 말 족족 미친 소리라네. 그게 그거지? 네가 그 돈에 무슨 지분이 있다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해? 그래,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사과할게. 내가 포기할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일들 전부 다 빌게. 빌고 당신이 무슨 욕을 하든 재산 분할 없이 내쫓든 아무 말 하지 않을 테니 우리 엄마한테 말한다는 것만 하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야, 너 뭔가 단단히 잘못하는 것 같은데 네 입에서 재산 분할 이야기 나올 수가 없어. 우선 어차피 내가 아빠께 증여받은 재산은 네가 건들 수도 없는데 내가 혹시나 싶어서 증여받는 거 멈춘 거야. 나 아직 증여 안 받았다고. 네가 그년과 불륜관계라는 걸 증여 신청하는 그날 아침 알게 됐거든. 그 일 너한텐 말 안 하고 이제까지 너랑 그년 뒤를 쫓으면서 불륜 증거 수집하고 있었고, 또 너 나랑 결혼하면서 뭘 얼마나 들고 왔니? 이 집 사는데 네가 얼마를 보탰어? 이것도 결국 따져보면 나랑 우리 아빠 돈 아니야? 네 회사는 초기 창업 비용은 모르겠지만 이후 필요한 돈은 전부 우리 아빠가 투자금으로 도와줬잖아. 그리고 너도 잘 알지? 우리 아빠 서랍과 금고에 자식들, 사위, 며느리 돈 빌려주면서 받은 차용증이나 계약서 잔뜩 있다는 거. 아마 그중 절반 이상이 당신 회사 투자금에 대한 걸 텐데? 그런데 어디서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내면서 선심 쓰듯이 말해. 당신 그럴 입장 아니야. 채무자라고, 채무자. 그런 채무자 주제 감히 바람을 펴? 그것도 나 가지고 놀듯이 당신 누나라고 소개해줬던 여자랑? 그리고 뭐? 이해해? 야! 내가 미쳤냐?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미친 소리를 이해해주게? 그렇게 이해를 바라면 어머님께 찾아가서 말해. 피도 안 섞이고 호적도 남남인 남매 사이라고. 딸처럼 생각하지 말고 딸 같은 며느리라 생각해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래. 그렇게 억울하고 너희 사랑이 진실하면 TV에 나가. 나가서 온 국민한테 이해해달라고 애원하지 그래. 미친 것들. 너 이제 앞으로 네 인생 망한 거야. 네가 자초해서 네 인생 망하게 한 거니까 엄한 사람 원망 마라. 나 이혼 신청할 거고 아빠한테 다 말해서 네가 빌린 돈 당장 받으라고 할 거야. 그리고 어머님께 찾아가서 너희 관계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다 설명할 거고. 여보, 제발 내가 아버님께 빌린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근데 엄마는 안 돼. 엄마 정말 충격받으실 거야. 충격에 쓰러지실지도 모른다고. 제발 엄마에겐 알리지 말아줘. 어? 그럼 너희 둘이 만나는데 어머님이 충격받으실지 몰랐니? 모르고 만났어? 아니잖아. 너희 신경도 안 쓴 거잖아. 나도 어머님도 이 세상도 신경 안 쓰고 너희 둘만 좋다고 만난 건데 왜 내 탓인 것처럼 말하니? 어머님 쓰러지시는 거 보기 싫으면 당신이 어머님께 충격받지 않게 조심히 잘 말씀드려봐. 그럼 이제 더는 당신과 할 말 없으니 이 집에선 나가. 아쉽게도 당신 계획이 너무 일찍 들켜서 이 집 명의 못 바꿨잖아. 내 명의 내 집인데 당신이 나가야지. 안 그래? 주구장창 헛소리만 하는 남편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대로 남편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남편을 쫓아낸 뒤로는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말이 통하고 제정신인 인간이 헛소리를 뱉고 미친 짓을 해야 열이 받지, 완전히 미친놈과 상대하니 내 입만 아프고 나만 열받는 것 같아서 화도 안 났어요. 정신 나간 것들한테 크게 당한 일 없이 그쯤에서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준비한 대로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면 되었고 친정 식구들과 시어머니께 찾아가 모든 걸 설명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뻔뻔하게도 남편의 불륜녀인 여자가 찾아왔죠. 한때 저의 든든한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인 형님이 말입니다. 그 여잔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혜영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우리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야. 네가 지지라면 짓고 내 발로 기라면 길게. 제발 우리 엄마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줘. 응? 그 인간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정말 어머님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두 사람 갈라놓을까 봐 이러는 거예요?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이런 결말을 예상 못했을 건 아닐 텐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말이죠. 안 들킬 줄 알았던 거예요? 어머님도 영원히 속이려고 했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두 사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들 당당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어머님께 인정받아봐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봐줄래? 정말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정말이야, 정말. 두 사람이 불행하고 괴롭길 바라는데 그것도 가능해요? 그건... 내가 받은 충격과 상처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진 모르겠지만 겨우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내게 빈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몇 년간, 아니 평생 손가락질 받고 두 사람 관계를 인정 못 받고 사는 정도는 돼야 해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마요. 이럼 내 복수심만 불타오르게 하니까. 남편이 아닌 자기가 찾아와서 빌면 무슨 수가 생길 줄 알았는지 여잔 제게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며 제발 어머님께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 놈이나 그년이나 저에게 별반 다를 것 없는 복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무시했죠. 그러자 한때는 형님이었던 그 여자가 제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떼는데 꽤나 많은 시간과 힘을 써야 했죠. 여자를 떼어놓고는 다시 발목 잡힐까 시댁으로 뛰어갔고요. 그리고 모든 걸 조금의 숨김도 가감도 없이 어머님께 다 밝혔어요. 어머님께서는 오열하시며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 끝내 감당하기 힘든 충격 때문인지 쓰러지셔 병원으로 옮겨지셨고요. 곁에 제가 있어서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그 여잔 많이 놀란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제게 큰 소리치며 병원에서 나가라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어머님 곁에서 쫓겨난 사람은 제가 아닌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시며 두 사람을 짐승 취급하시며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다시 눈물 흘리시며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좋지 않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게 한 짓에 몇 배로 갚아주기 위해선 꼭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두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건 그 일뿐만이 아니었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면서 남편의 지인에게 또 남편과 조금의 관련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연락하며 남편이 어떤 몹쓸 짓을 했는지 알리고 다녔습니다. 물론 남편이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은 피가 섞인 것도 호적상 가족인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두 사람의 발목을 영원히 잡을 불륜 관계라는 게 중요했죠. 덕분에 두 사람은 점점 고립돼 갔습니다. 이미 어머님께 의절을 당한 상황이었고 주변 사람들 역시 만나기 꺼렸기 때문에 말이죠. 또 사업자금을 빌려줬던 친정아빠가 투자금 회수를 독촉하고 지원을 끊자 남편은 경제적으로도 고립이 되었어요. 결국 저와 이혼하게 되었을 때 남편에게 남은 것이라곤 이혼하며 인정된 얼마 되지 않은 남편 몫의 돈과 세상을 등지면서까지 선택한 그 여자뿐이었습니다. 그게 전 남편에게는 가치 있는 선택일진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언젠가 남편이 후회할 거라고 확신하네요. 또 두 사람의 관계가 반드시 깨질 거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고 말이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에겐 지우고 싶은 기억일 뿐이고 앞으로 제 삶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제 기막히고 황당하기만 한 이혼 스토리가 재밌으셨나 모르겠네요. 잠시지만 흥미있는 이야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소개를 모두 마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